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고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로봇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용인데, 최근에 우리가 뉴스만 놓고 보더라도 이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의료 로봇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 부분이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30년대에는 한 6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요 분야를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치환술, 뭐 비뇨기과라든지 일반 외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예전 한번 좀 봤던 다빈치라는 부분이죠. 로봇 수술의 대명사입니다.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뭐 뇌종양 수술이라든지 전극 삽입 로봇들 이런 것도 우리가 카이메로라든지 이 고형의 뇌수술 로봇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외골격 로봇들 볼 수 있고 신경내과, 내시경 내시경이라든지 내과 이런 쪽에서는 뭐예요? 뭐 로봇 내시경이라든지 카메라 캡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특히 정밀도와 일관성이 중요한 수술 분야에서 로봇의 정교한 컨트롤과 시야 확보 기능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장점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서 이미 로봇 수술센터를 기본 인프라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로봇 수술 처음에는 선택을 하는 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뭐예요? 기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죠. 환자들도 로봇을 하다가 뭔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환자들 사이에서도 로봇 수술이 가능한가라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결국 이제 로봇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집중력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어려운 수술할 때 막 10시간씩, 몇 시간씩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집중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어려운 도전인 거죠. 근데 이제 로봇이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전신 마취를 오래 하면은 이거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수술 시간이 줄면 줄수록 뭐예요? 환자들 몸에는 부담감이 적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상처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도 빠르고 정밀성도 있고 환자 몸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쓸 리가 없죠. 예. 향후에는요, AI가 더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로봇 기술이라든지 로봇 의료들도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대중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AI 보조 수술 계획이라든지 자동화된 봉합 기능이라든지 VR 시뮬레이션과 연결을 해갖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리 수술하기 이전에 AI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루트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 라고 로봇에다가 시스템을 딱 입력해 놓으면 의사랑 콜라보 그렇게 딱딱딱딱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비용은 줄어들 거고 경쟁력은 높여지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빈치가 예전에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로봇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기 가격이라든지 유지비는 낮아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든지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보편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격이 낮아지고 유지비가 낮아지면은 돈 많은 병원에서만 하던 수술을 지방병원이라든지 외과 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병원에까지도 조금 더 진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껴서 큰 병원 가봐라, 대학병원 가봐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로봇들이 조금 대중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굳이 내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한다라고 하니 저기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쓰는 기술이지만 머지않아서 없으면 불편한 기본 툴이 될 것이 바로 로봇, 의료 그 기기에 들어가 있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뭐가 문제죠? 고령 사회가 문제죠. 이게 출산율은 적은데 이제 나이
이제 병원들이라든지 의학 기술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죽는 사람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나? 일단은 출산율은 적고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삼각형 이런 뭐죠? 피라미드형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모습, 항아리 모양이 가장 좋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이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뭐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확성 중심의 의료가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로봇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막 이제 뭐 수술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그 소아과 이런 쪽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부족하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으로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은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뭐죠? 무조건 필요한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흐름에 고영이 지금 한 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로봇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얘네가 이제 뭐 반도체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의료 로봇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죠.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고요. 저희 오늘도 뭐 열심히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고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저희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고요. 나도 이런 매매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여기 문의하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나 이런 거 매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살짝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